첫 번째 외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Bank Games, Fed Rescue Program, 대출 기관들은 자금 조달 시설에서 차익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표부터 하나 보도록 할까요? 최근 몇 주 동안 연준의 은행 장기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서 이 차입 실현의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시장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기이한 결과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특히 연준 관계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번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 호조는 이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낮췄죠. 금요일 JP모건 체이스처럼 대형 은행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은행들의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대출 업체의 어닝 시즌은 업계 이익 감소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 오른쪽의 기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해고의 열풍이 또다시 불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 안에서도 무려 2개나 해고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구글 이야기입니다. Google cuts jobs, 구글의 일자리를 줄이고 marshals resources for AI라고 하는데 AI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알파벳의 구글은 수요일에 여러 사업 분야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걸 보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검색 대기업의 추가 비용 절감의 신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는 구글이었다면 다음 해고의 행렬은 어디였을까요? 다음 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아마존입니다. Amazon makes staff cuts in streaming TV and film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존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영화와 TV, 스튜디오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바로 트위치인데 트위치도 약 5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합니다. 이 문단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조직이 비즈니스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한 것보다 의미 있게 크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이번에 트위치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동안 기술업계는 성장을 선호했고요. 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함으로써 인재 확보 경쟁을 그동안 벌여왔죠. 그리고 팬데믹은 이런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또 최근의 경제 전망의 약화로 인해서 변화가 더욱더 촉발이 되었고 기술 부문은 2022년과 2023년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현재 없애고 있습니다. 아마존 행렬에 관한 일자리 해고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들으셨을 뉴스입니다. 하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SEC votes broadens investors' access to Bitcoin.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확대하는 SEC 투표.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이 결정을 게임 체인저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통화를 사고 팔고 싶은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이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덜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추적하는 상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미 최소 6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장에 나와 있었고요. 이런 펀드는 선물 계약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노출되었지만 종종
종종 비트코인 가격에서 벗어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개의 자산 운용사가 제출한 신청서가 모두 상장 허가를 받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 자체를 사고 팔기 때문에 현물의 비트코인 ETF로 알려진 이 새로운 펀드는 목요일에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정 이후 암호화폐 자산은 혼조세를 보였죠. 두 번째로 큰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주가가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시간외에서 한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참고로 비트코인의 시장 조작 위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자세하게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는 과거 SEC에서 패소한 후에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간의 이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두 시장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판사들은 판결에서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SEC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나 조작이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는 혼잡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까지 외신 스케치 통해서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